예, 문학과 3, 이제 슬로우 리딩, 4주차, 2차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시의 이제 주요 학습 내용은요, 이제, 바리대기라고 하는 좀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황석영의 바리대기겠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이 이 글로컬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생각해 볼 문제,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좀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5주차 이후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제가 되는 거겠고요. 아니면 이제, 5주차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뭔가, 어,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뭐 중간고사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강의실에서 만나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의견도 교환을 해야지 내 생각이 좀 논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의 어떤 의견들을 좀 제가 마지막에 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바리대기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대기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굽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어떤 뭐 설화 혹은 무가죠, 무가. 예. 설화도 있고 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석영 같은 경우에는 황석영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 작가가 이 어떤 무가를 재해석, 리메이크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석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객지, 선포 가는 길. 이거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작품이에요. 오래전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한국을 대표하는 뭐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석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휘되기를 이제 뭐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현대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발휘되기는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저승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천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황천무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류의 하나인 바리공주 설화를 이제 차용한 이 소설입니다. 이 황석영의 바리대기는. 바리공주 설화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리공주가 주인공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오귀대왕이에요. 이제 오귀대왕의 일곱째 딸로 바리공주가 태어나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리공주를 버려요. 그런데 이제 궁 밖에서 이제 바리공덕 할머니, 뭐 바리공덕 할아버지 밑에서 잘 이제 크게 됩니다. 크고 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뭐 이제 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진짜 부모가 오기대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오기대왕이 이제 병이 들어요. 벌을 받은 거죠. 자식을 버렸으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병든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병든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가지고 고생 끝에 이제 생명수를 구해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심청이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예, 다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심청이도 부모를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살리는 이야기,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겠죠. 그걸 황석영이 현대극으로 이제 어, 리메이크한 거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황석영의 발휘되기는 조금 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뭐 학습 능력 정도면 한 3, 4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는 해요. 예, 뭐 제가 PDF로 올려놓은 부분은 이제 아주 일부분이겠고요. 예, 전체는 좀 장편이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전체 스토리를 한번 서사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영혼이라든가 동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영험함을 가진 이제 주인공 바리가 어떤 가난이라든가 뭐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탈북합니다. 이제 북한 출신이에요. 탈북해서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중국에 이제 뭐 연길, 다롄 이런 데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말 못할 어떤 아주 그냥 말하기 아주 참혹할 정도로 예, 그런 어떤 상황을 지내다가 밀항선을 타고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알리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에요. 좀 낯선 공간이죠, 또. 예. 진짜오에서 독일이라는 공간과 또 달라요. 근데 때마침 요때 황석영이 바리대기를 쓸 즈음, 2000년대 요 즈음에 또 영국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요. 예. 그때 이제 한창 유럽 사회에 어떤 이슬람 좀 과격주의자들, 예,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거하고도 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근데 이제 바리는, 예, 그 파키스탄 사람인데요. 이제 알리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국제 결혼이죠.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잘 지냅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어떤 약속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리의 동생이 이제 어떤 내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알리가 전쟁터에 이제 동생을 찾으러 간 사이에 안타깝게도 알리와 바리 사이에 이제 아이인 순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바리는 이제 바리공주 설화하고 좀 유사하게 아주 이제 뭔가 영험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신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 죽은 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막 생명수를 꺼내오고 막 그들을 구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참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어, 생명수가 하나의 어떤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열쇠를 바리가 쥐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가 진행돼 나갑니다. 그래서 바리는 21세기 현재 이제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생명수를 찾아서 스스로 길을 떠납니다. 바리공주 설화에서는 아버지를 찾아서 떠난 거, 아버지에게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저승에 간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21세기 불행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리공주가 뭔가 어떤 아주 거대하게 문제를 해결한 영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 면에서 바리의 행동 방식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고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이 어떤 글로컬적인 역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황석영의 발휘대기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초국가적이고 탈경계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발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휘와 그 주변 인물들을 이제 그런 어떤 탈경계적인 인물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계는 무너지고, 이주의 자유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탈경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탈경계적인 많은 인물들이 또 우리 국가 안에 살고 있고, 앞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그 탈경계적인 상황에서 글로컬한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요. 문화와 종교, 이제 빈부 차이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다원적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이제 좀 국수주의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약간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 혹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니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성향들 혹은 국수적인 성향들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겠죠. 어떤 차이로 인한 차별이 좀 심하죠.
그래서 어떤 자원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제 바리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감하고 이제 공감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또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소국 출신들의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혹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소외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원적인 어떤 이 세계적인 관계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약속 주민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혹은 뭐 어떤 특정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을 내몰고 억압하다 보면 끊임없이 어떤 고통과 뭐 전쟁, 뭐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소설 속에서 바리가 찾는 이제 생명수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원래 바리공주 설화에서는 이제 생명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 혹은 이제 아버지의 세계를 유지해주는 이제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의 생명수는 약소국 이민자들을 살리는 동시에 약소국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세계, 그 국가를 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테러는 뭐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어쩌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침해받은 자들이 뭐 일으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들을 잠재적인 범죄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 내부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테러는 뭐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생명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소국의 어떤 사람들,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또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컬 역량 강화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글로컬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우물 뭐 아니면 갇힌 지역에서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 이 지금 지구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세계 시민의 자격이 있냐는 거겠죠. 어, 만약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진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역사,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글로컬 역량은 향상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세계 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따라서 항상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겠죠. 뭐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역량들을 조금 길러나갈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사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뭐 얼마 전에는 뭐 아프간 사태가 또 아주 중요한 이슈였죠. 아프간에서 뭐 교민들 뭐 협조자들을 탈출시키는 데 어떻게 영향을 발휘했는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글로벌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명이라도 더 동조자를 구출하기 위한 뭐 한국 외교관들의 어떤 노력. 그런데 뭐 자기 몸만 빠져나온 어떤 나라 사람들의 외교관들의 어떤 그런 역량. 분명히 글로컬 영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아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글로컬 역량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이슈들에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좀 국제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조금 체크해둘 필요성이 있겠죠. 이게 이제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는 두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여러분들이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유연성이 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 단일 민족 국가로 오랫동안 이 한반도에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성체가 너무 높아요. 그 경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경계 허물기라고 하는 것, 경계를 허물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계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좀 생각하고 어,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에 이렇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역을 넓혀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성들을 함께 갖고 넓혀 나갈 수도 있는 거겠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지역성들도 그 문화적인 지역성들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한번 각자 그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살아간다면 글로컬 역량은 자연스럽게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주차 이제 생각해 볼 문제고요. 아까 제가 1차 시에서 잠깐 알려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고 또 파리덱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컬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독일이 공간적 배경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독일에서 서로 이제 이주를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작가가 이 세 나라를 이제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글로컬적인 차원에서 말해보고 어떤 전쟁의 상호 파괴성 및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이제 우리 후대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글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독일은 뭐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어떤 전범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보상도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태도들을 취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죠? 이제 거기에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뭐 한국 사람들은 이민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자 가게 된 거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둘이 만났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베트남 전쟁에 이제 한국군이 좀 참여를 합니다. 이때 뭐 이제 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뭐 민간인을 학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군인 간의 어떤 싸움이어야지, 어, 뭐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에게까지 총구를 겨누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어떤 제네바 조약을 뭐 위반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 따라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 좀 열린 마음으로 어떤 글로컬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글로컬이라고 하는 건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데, 야,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게 된다면, 소통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어찌 보면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매우 좋아요. 한국이 베트남을 어떤 경제 시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에 어떤 로컬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뭐 다투자, 뭐 싸우자, 뭐 단절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아보고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어떤 한 친구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친구의 의견이고요. 같이 좀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뭐 전쟁은 어느 한 국가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이익만 있을 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전쟁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뿐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자신의 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뭐 인정하고 사과는 하지만 정말로 피해자들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해. 이 이해가 바로 글로컬한 입장이겠죠. 예. 문화 리터리시라는 거예요. 공감대와 유연함. 그죠? 요 이해를 해야지만 무언가 상호 간의 관계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끊임없이 사죄해야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침략했을 때도 뭐 한국이 한반도가 조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많이 부족하고 조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사람들이 또 그거에 동조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서 가해자들이 본인의 이익,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뭔가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간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폭력에서 어쩔 수 없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좀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하겠죠.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겠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겠지만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그것이 무조건 가해자들을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요 지금 피해자의 입장은 조금 뭐 좀 부족하죠. 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비해서 이 피해자의 입장은 좀 부족해요. 그럼 여기다가 뭔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면 될까요? 우리 소설 작품을 읽어보면 응은 아줌마의 태도를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은 아줌마가 분명히 자기 가족이 한국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뭐 죽게 되었지만 우리 한국인 가족이 이제 독일에 왔을 때 어떻게 대해줬나요? 환대해줬잖아요. 그리고 마치 친동생처럼 나의 엄마를 대해줬잖아요. 이거는 그 단순하게 용서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이 은행 아줌마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태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찌 보면 글로컬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가해자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더 첨가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의견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남겼던 건데 이런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 작품의 내용들을 직접 이제 활용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처는 남아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함께 이제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상처에 대해서 직접 알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이 뭘까요?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지금은 상황이 어떠한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근거로 이렇게 제시되면 요 단락이 확 살아가는 거, 확 이제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피해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소통의 자세, 유연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갈 그런 필요성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첨가가 된다면 훨씬 더 탄탄한 어떤 그런 과제가 작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아주 간단한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잘 주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도 하셔야 되고요. 또 근거들도 제시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작품을 꼼꼼히 읽고 작품을 근거로 해서 뭔가 어떤 내용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이외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걸 동원하셔서 근거로 제시하시면 훨씬 더 분명한 입장들이 제시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글로컬한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글로컬한 역량을 어떻게 소화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훨씬 더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4주차 강의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은 우리 한국인 학생들만 좀 많은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외국인 학생들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어떤 글로컬적인 차원에서 어떤 소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어떻게 하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아니면 뭐 세계 속의 베트남인 혹은 중국인, 프랑스인, 일본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가져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전쟁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호 어떤 리터러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무언가 우리가 좀 접근을 했다면 이런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조금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그런 어떤 생각 정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